자, 24년도 76회 위험물 기능장 실기 문제에서 1번입니다. 포수화 설비는 약재랑 물이 어떻게 섞이는지에 따라서 거품이 나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수조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압력수조를 사용하는 거, 펌프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가수조는 수조 물탱크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고려해야 되는 그런 마찰들이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포 방출구에서 생기는 그런 마찰 또는 이동식 포소화 설비 노즐 방사 압력에서의 마찰, 배관에서 마찰 손실 수도, 호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마찰까지 고려를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일단 고가수조를 활용할 때는 일단 단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터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고정식 포 방출구의 설계 압력 또는 설계 압력 환산 수도 또는 노즐 방사 압력의 환산 수도.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겠죠. 자, 이게 H1에 해당하는 거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중에서 하나는 미터고 하나는 메가파스칼이죠. 근데 이 지금 고가 수조가 미터에 해당하는 단위이니까 6번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포소화 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 이동식 포소화 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와 마찰 손실 수두 압이 있는데 지금은 마찰 손실 수두, 미터에 해당하는 이렇게 2번, 6번, 8번이 쓰였고요. 압력 수조를 이용할 때는 이 탱크가 위에 있지 않고 소화 설비보다 아래에 있어서 압력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세 가지 항이 들어갔지만 이 압력 수조랑 펌프에 의한 송수장치에서는 한 개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낙차에 의한 환산 수두압 이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데 대신 여기에서는 압력이라는 말이 쓰여요. 압력 수조를 사용하는데 압력입니다. 단위도 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를 사용하는데 설계 압력 또는 이동식 포소화 설비의 노즐 방사 압력이라고 하는 1번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압력에 해당하는 7번 낙차 환산 수두 압인 5번 이동식 포소화 설비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 압력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압력 수조와 관련된 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펌프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시 이제 단위가 미터로 됐고요. 낙차를 고려해서 1, 2, 3, 4를 찾아보면 그 H1은 노즐 선단의 방사 압력 환산 수두 에 해당하는 3번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6번 그리고 낙차에 해당하는 4번 그 다음에 이동식 포소화 설비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에 해당하는 8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10개나 늘어놓고 여기에서 고르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펌프의 식을 굉장히 자주 출제했습니다. 기능장 문제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반면에 펌프에 대한 거를 자꾸만 많이 출제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우리 해설에 있는 이 내용 자체로 좀 한 번쯤은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난히 제가 풀이를 할 때 포소화 설비가 많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노즐이라던가 아니면 소화 약재 혼합 방식 1형, 2형, 특형, 3형, 4형 이런 포 방출구 이런 내용들까지 포소화 설비는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여서 그런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기호를 써서 답을 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은 이번에 삼류위험물 중에서 비중이 0.86이면 뭔가 가벼운 금속이겠죠? 가벼운 금속 하면 나트륨이나 칼륨 떠오르셔야 합니다. 자, 이때 경금속인데 보라색 불꽃을 낸다. 자, 불꽃 색깔 중에서 나트륨이 노란색, 보라색이
칼륨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불꽃을 낸다고 하면 칼륨에 해당합니다. 지정 수량은 칼륨이니까 10kg이 되겠고 칼륨이 연소를 하면 K2O가 됩니다. 반응식에서는 항상 미정계수법이 들어가야 하고요. K 플러스 H2O를 했을 때 KOH와 H2가 생기는데 이것도 미정계수법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 한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사료위험물인 BTX의 명칭과 화학식을 쓰시오. 어떤 경우에는 이걸 구조식으로 쓰라고도 하고요. 그 자일렌에 대해서 이성질체를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BTX가 나왔다고 해서 답만 쓰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B는 벤젠이죠. T는 톨루엔이라서 이렇게 CH3가 들어간 거. X는 자일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크실렌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육각형에 CH3, CH3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구조식을 쓰라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C6H6, C6H5, CH3, C6H4, CH3가 2개 있는 거. 명칭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 또는 크실렌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크실렌의 이성질체까지 오르소, 메타, 파라로 이어지는 이 이성질체까지 같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4번에서 1기압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물은 액체 상태죠. 수증기는 기체 상태죠.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부피가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물이 부피가 얼만큼 변하는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보고 그게 1700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CO2, 이산화탄소가 분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을 때 드라이 아이스가 연기로 변하는 것처럼 물이 변할 때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하는 상태 변화의 식입니다. 화학 반응은 없고 상태 변화만 있기 때문에 PV는 M분의 WRT에서 V는 PM분의 WRT를 쓰겠습니다. 왜 NRT를 안 쓰고 M분의 WRT를 쓰느냐? 지금 물의 밀도가 1kg/L라고 나왔죠? 물이 얼만큼 있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정했을 때 그게 1700이 되는지 1700배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1리터가 1700리터로 되는지를 볼 건데 이때 물 1리터라는 건 밀도에 따라서 1kg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 1리터가 1700리터의 수증기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1리터는 1kg이다라는 물의 밀도를 활용을 해서 물 1kg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1atm, M은 H2O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 16을 하게 되면 18g/몰이 됩니다. 왜 여기서 킬로그램으로 하고 g/몰을 쓰느냐? 리터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W는 1kg인데 리터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단위를 1000으로 g으로 맞춰서 쓰고요. 0.082 atm.l/몰.k T는 100도씨에서 273을 더했을 때 373K가 되는 거.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18분의 1000 곱하기 0.082 곱하기 373을 합니다. 이러면 숫자가 1699.22가 나옵니다. 자, 이거 반올림 어느 정도 보면은 17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 1리터가 기체로 팽창을 하게 되면 1700리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00배 팽창한다라는 말이 증명이 되겠죠. 이건 약간 공식을 유도하는 개념까지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이 부분이 1kg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출제되던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풀이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번입니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거는 쉽죠. 대신 주의사항을 쓰라고 하면 다 써야 됩니다. 물기염금, 화기염금 이런 거 한 가지 쓰는 게 아니라 다 써야 되는 거. 질산은 육류라서 가염물 접촉주의, 사이아나수소는 사류, 브로민산, 칼슘은 일류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거, 과산화트륨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리고 아연은 이류 중에서 금속분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육류니까 가염물 접촉주의, 사류는 화기엄금, 그리고 인류 중에 그 외니까 가염물 접촉주의, 화기충격주의, 과산화나트륨은 여기에 물기엄금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금속분은 물과 만나서 수소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기엄금, 그리고 화기주의가 돼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항상 나오는 표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휘발유를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론 1301을 이런 상황에서 소화약제 얼만큼 해야 하는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약제의 양을 구할 때 Q는 X-Y A분의 A라는 요 식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더 곱한 다음에 하론 1211에 있어서는 1.1, 1301에 있어서는 1.25를 곱하고 또 소화약제에 따른 개수를 곱해주면 소화약제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1301을 사용하기 때문에 X에는 4.0, Y에는 3.0을 대입을 해야 하고요. 4.0 빼기 3.0 분의 A는 전체 면적을 뜻하고 그리고 고정 벽면의 합계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고정 벽면이라서 2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25 kg per 미터 세제곱입니다. 여기에서 구한 값은 3.25 kg per 미터 세제곱이고요. 여기에 1301이기 때문에 1.25를 곱하고 위험물에 따른 개수를 곱하는데 휘발유의 경우에는 개수가 1.0이 됩니다. 1.0이라서 2437.5kg이 되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곱해야 하는 숫자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세제곱미터당 3.25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지금 전체 부피가 600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최저까지 곱해져야 맞습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2437.5가 나오는데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소화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5개 탱크 저장소는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것에 황만 저장하는 곳에 대해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취급해야 하고 해상 탱크가 아닌 것에 인하점 70도씨 이상의 사료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에는 물분무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해야 합니다. 지중 탱크의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 화합물 소화 설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소화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표 내용을 쓰는 거라서 우리 교재 본문 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지중 탱크일 때, 해상 탱크일 때, 그리고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가 아닐 때 각각 어떤 소화 설비를 쓰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제1종 분말인 중탄산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식을 쓰고 이것 8.4g이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는 얼만큼 생기는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HCO3가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자, 이게 분해를 하게 되면 Na2CO3 그리고 CO2H2O입니다.
자, 개수는 2, 1, 1, 1이 되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반응식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V는 n분의 WRT에서 구하게 될 거고요. 자, P는 1atm, M은 NaHCO3가 분자량이 84g/몰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W는 8.4g, R은 0.082 atm/L/몰.K, 그리고 T는 0도씨 273은 273 켈빈입니다. 자, V에 대입했을 때 자, 요렇게 구하면 NaHCO3에 대한 거고 NaHCO3가 이만큼 생겼을 때 이것을 이산화탄소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것들에 대한 비율 2대 1이다 라는 것을 곱해줘서 결국 값이 1.119가 나오게 됩니다.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1.12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 주유 취급소의 주유공지와 급유공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공지 주변에는 15m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를 포장한 공지가 있어야 하고 고정 급유 설비의 호스 기기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공지의 바닥은 주변 지면보다 높게 하고 공지의 외부로 액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집유 설비, 그리고 주유 취급소는 사료 위험물, 기름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분리 장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 주유 설비는 자동차에 주유하는 공간, 급유 설비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이렇게 주입하는 공간을 그 급유 설비, 급유 공지라고 합니다. 주유 취급소 법령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위험물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반응식을 쓰고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명까지 쓰는 겁니다. 자, 이때 칼슘이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CaOH가 2개, H2가 생깁니다. 자, 어떤 금속은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고 CaH2가 되겠죠. H2O랑 만나게 되면 CaOH2, H2가 됩니다. 이나칼슘 CA3P2고요. H2O가 됐을 때 CA가 있어서 CaOH2, 그리고 이 P가 H랑 만나서 PH3가 됩니다. CaC2, H2O가 되면 CaOH2가 되고 C2H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반응식들이죠. 이 식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정계수법까지 해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계수대로 이렇게 계산이 되실 거고,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명을 쓰라고 하니까 이거를 CaOH2라고 쓰는 게 아니라 수산화 칼슘이라고 한글로 써주셔야 합니다. 명칭을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꼭 맞추셨으면 좋겠고 60점을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문제를 맞추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